아무리 직장 해고되고 나서 사람 구실 못한다지만 그래도 가족이지 않겠어요? 그런 할머니의 태도에 큰아빠는 항상 기가 죽어있고 할머니께 인정받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큰아빠와의 대화를 잊지 못하고 있죠. 큰아빠는 할머니 안 미워요? 왜 미운데? 엄마랑 나도 그렇지만 큰아빠한테는 더 심하게 굴잖아요. 그래도 내 엄마고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나를 보면 꼭 자기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 아, 할아버지 일 때문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모로 할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우리 조카도 좀 참자. 네, 큰아빠. 큰아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큰 사건은 그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받기 싫은 눈치였지만 엄마는 제 앞이라 그런지 무시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죠. 받자마자 거실에는 할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혜미야, 너는 애가 정신이 있는 거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시댁 냉장고가 비어가는데 반찬도 안 해놓고 가? 늙은 내가 다 차리니? 어머니, 저도 지금 꽃집도 봐야 하고 경아도 자격증 학원 알아보러 가야 해서 시간 내기 어려워요. 뭐?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야? 참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주 귀한 거다 뭐다 그 뭐냐 자라까지 삶아서 바리바리 가져온다더라. 너는 애가 얼굴 고운 거 믿고 그러는 거니?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너도 그딴 식으로 굴다가 경아 애비 바람나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서 반찬이랑 밥 차려놓고 가! 그렇게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어쩌지? 엄마 할머니 댁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학원 혼자 알아볼 수 있지? 엄마, 솔직히 말해서 친할머니 댁은 매일 가면서 외할머니 댁은 언제 가? 이건 아니지. 아무리 10월드라고 해도. 그래도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 마음속 상처가 깊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쁘신 분 아니야. 엄마 갔다가 괜히 괴롭히면 바로 전화해. 내가 튀어갈 테니까. 알겠지? 알겠어, 우리 딸 고마워.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꿈에도 몰랐죠. 할머니 댁에서 밥을 차리러 간 사지멀쩡했던 엄마가 뇌진탕으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 또한 할머니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눈만 깜빡이며 누워있는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빠, 드디어 그 미친 노인네가 일을 낸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멀쩡하던 사람이 밥하러 가서 뇌진탕의 식물인간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경아야, 네가 슬픈 건 알겠지만 아빠도 마음이 지금... 아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해. 이거 살인미수야. 경아야, 그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빠도 생각이 많아지고 일단 추스르고 보자. 아빠, 그렇게 회피하는 것도 아빠도 공주하는 거야. 알아? 경아야, 아빠는 하면서 할머니는 하면서 왜 엄마는 생각 안 해? 저번에는 나한테 썩은 어항물 떠먹이고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는 율무차 먹이고 그랬다며. 그게 마음만 아픈 사람이 하는 짓인 게 맞아? 경아야,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지. 뭘 몰아가? 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기 엄마 꼴 좀 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안에 분노만 점점 커져갔죠. 저는 분명 이것 또한 할머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의심하지 않는 척 할머니 댁에 가서 증거를 캐내려고 했죠. 할머니, 엄마 넘어질 때 어디서 넘어졌어요? 아이고, 나도 어찌나 놀랬던지. 아니, 어디서 넘어졌냐고요? 저기 식탁 쪽이었나? 얘가 설거지하고 흘린 비눗물에 넘어진 건지. 저기는 미끄럼 방지 시트가 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몰래 저는 홈카메라 기록까지 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온 날의 기록만 지워져 있었어요. 저의 의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에서 엄마 손을 잡고 누가 그런지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집 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할머니가 큰아빠를 나무라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큰 일도 있었겠다, 놀라기도 했을 테니 잠잠해진 건가 했지만 그렇다기엔 너무나도 둘의 사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큰아빠가 방에서 나오자 할머니가 말했죠. 아이고, 우리 장손 일어났구나. 뭐 먹고 싶니? 말만 하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집밥 먹죠. 에이, 집밥으로 되겠어? 기력 회복하기에 오리라도 한 마리 잡아먹자꾸나. 너무나도 다정한 대화에 닭살이 돋았을 판이었죠. 그리고 저의 의심만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오리 고기까지 먹는 저 뻔뻔함. 구린 냄새가 났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 병상에 누워서 꿈쩍도 못하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는지 진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고 할머니와 큰아빠가 공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아직도 눈만 껌뻑이는 식물인간 상태였고 아빠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죠. 저와 아빠는 정신과를 내원하여 우울증 약과 불안증 약을 타먹을 정도로 심약한 상태로 치달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간호는 극진히 했죠. 아빠가 일하는 낮에는 제가 엄마를 돌보고 퇴근 뒤 아빠는 병원에서 출근하기 일쑤였어요. 다행히도 아빠가 근무하시는 병원이라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 학기도 전액 장학금 탔다? 잘했지? 그때 엄마랑 같이 알아보던 자격증도 합격했어. 2번이나 떨어졌지만 3번 만에 붙은 게 어디야, 그치?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았는데 호숫가 가서 피크닉도 하고 싶고 마트 가서 같이 카트 끌고 장 보고 싶고 목욕탕도 가서 엄마 등 밀어주고 싶다. 지금 되게 물수건으로 닦기만 해서 안 개운하지? 미안해 엄마, 나 무교인데 매일 기도해. 엄마 일어나게 해달라고. 진짜 엄마 이렇게 만든 게 누군지 알면 가서 내가 혼쭐을 내줄게. 그러니까 일어나 엄마, 제발.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놀라 경직되어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아빠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기적이라고, 가망성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며 좋은 징조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빠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죠. 다행이라며 엄마 귀에 속삭였어요.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고생 많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 댁으로 가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말이냐? 엄마 깨어날 것 같대요. 기쁘시죠? 뭐? 애미가 깨어나? 이게 어디라고 거짓말을 쳐? 진짜예요. 얼마 전에 손도 움직였고 이제는 발에도 감각이 돌아왔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보세요. 아, 그리고 누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곧 알게 되겠네요. 그럼 전 가볼게요. 역시 저의 촉이 맞았던 것일까요? 엄마의 소식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깨어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방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독 같은 할머니 말고 조금 더 어리숙한 큰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했죠. 여보세요? 그래, 경아야, 무슨 일이니? 큰아빠, 엄마 곧 깨어난대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엊그제는 손가락도 움직이고 이제 발에도 감각 돌아오고 있대요. 조만간 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그럼 우리 엄마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단순히 넘어진 것 같진 않아서요. 단순히 안 넘어졌으면 누가 밀기라도 했다는 거야? 경아, 너 지금 우리 의심하는 거니?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추측을 이야기해본 것 뿐이에요. 그 사실만 알아두세요. 엄마 깨어나서 엄마 입으로 말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백한다면 최악은 아닐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나. 끊어라. 그리고 전화가 끊긴 줄 알고 화면을 봤더니 아직 통화 중으로 뜨더라고요. 저는 혹시 몰라 음성 녹음을 켜두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할머니를 부르는 큰아빠의 목소리가 들렸고 횡설수설해서 잘 안 들렸지만 엄마에 관해 이야기하는 듯 싶었어요. 그리고 뺨 맞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제서야 목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마,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그게 맞는 거야. 야 개빠진 소리 하지들 말어! 만약 일어나서 이야기 꺼내면 우리 재승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밀었다는 증거 있어? 없잖아. 애미가 깨어난다 해도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날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되는 거야. 엄마, 제발.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옥상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확실해졌어. 나는 신고할 거야. 말리지 마. 신고? 무슨 신고? 할머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미수죄로. 경아야, 그건 오해라고. 아빠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이제 엄마도 깨어났으니 된 거 아니니? 아빠, 내가 엄청난 거 들려줄까? 이거 듣고도 아빠가 방금 말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결정해. 들을지 말지. 뭐길래 그래? 들어보자 그래. 저는 방금 큰아빠와의 통화를 전부 들려주었어요. 아빠는 놀라 가만히 있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빠는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랑 형을 믿었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할 짓이 있지 어떻게 그러냐고. 저는 아빠가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리려 했어요. 그러나 아빠의 생각은 달랐죠. 나 엄마여도 못 참아. 다 죽여버릴 거야. 너무 놀랄만한 말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2년간 식물인간을 만들었으니 아빠의 마음은 정말로 이해가 갔어요. 저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아빠는 저를 데리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눌러도 문을 열지 않자 아빠가 문을 쾅쾅 부실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제서야 문이 열렸고 들어서자마자 아빠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와! 어딨어! 애미야 왜 그러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제정신이냐고! 애미야 침착하고 어디서 뭘 듣고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아가 핸드폰 녹취록 다 들려줬어. 엄마가 그랬지. 엄마가 채와 밀어서 그렇게 만든 거지. 무슨 녹음 말이냐? 이제는 생사람까지 잡는 거야? 엄마 언제까지 시침이 뗄 생각이야. 소름 돋아. 이제는 징그럽다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아들이란 놈이 엄마를 잡아먹으려 들어?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가 뭐가 없어. 난 내 자식 와이프가 더 중요해 이제는. 아빠가 할머니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안방에 숨어있던 큰아빠가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그만해. 내가 그랬어. 재수씨 내가 그랬다고. 뭐? 형이 그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똑똑히 기억해. 재수씨가 엄마를 때렸어. 그리고 그걸 말리다가 그만. 태화가 왜 엄마를 때려? 거짓말하지 마. 그날 엄마가 경아 가지고 심하게 말을 하긴 했어. 근데 나도 재수씨가 갑자기 그렇게 화낼 줄 몰랐다고. 18년 동안 참아온 걸 다 터뜨리는데 누가 말려. 전말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댁에 식사를 차려주러 간 2년 전 그날, 할머니는 엄마 욕을 하며 심지어 저의 욕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까지 엎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한 엄마가 할머니께 달려들자 큰아빠가 뜯어 말리다가 미끄러져 뇌진탕이 온 거였어요. 저희 온 가족은 거실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결국엔 다
내 탓이네. 내 탓이야. 늙었으면 죽어야지. 할머니가 그렇게 노쇠하게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자기 입으로 내뱉었죠.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엄마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병원으로 얼른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아빠와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경아야, 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엄마. 엄마가 돌아와줘서 너무 기쁘고 고마워. 하지만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사건의 전말과 엄마의 증언이 맞는지 확인을 했죠.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었다가 울먹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나 어머니 너무 미워, 여보. 미운 거를 넘어서 이제는 보기도 싫어. 여보, 내가 미안해. 그동안 못 본 척한 거 다 사과할게. 미안해. 그날은 경화요까지 하고 밥상까지 엎으니 나도 정신이 나갔었어. 안 그래도 어머니 댁 가서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선택은 여보가 해. 용서 안 해도 괜찮아. 마음 같아서는 용서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잖아.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보, 이렇게 되기 전에 당신이 중재를 해줬어야지. 앞으로 그럴 자신이 있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그때 입원실 문이 열렸고 할머니와 큰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군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혜미야, 내가 미친년이다. 너가 질투났어. 이쁘고 모든 게 완벽한 너가 완벽한 남편을 가진 네가 싫었단다.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그만치 18년 동안 참은 거고요. 하지만 목숨까지 앗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아니요.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여보, 내 선택에 다 맡긴다고 했지? 여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희 이민 갈 거예요. 여보, 이민이라니. 나 지긋지긋해. 시월드 하는 것도 지겹고 한국에서 더 이상 며느리 노릇하고 싶지 않아. 한 달 정도 알아보고 우리 떠나자. 그때 할머니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오죽했겠습니까? 아빠를 제일 이뻐한 할머니인데 아빠를 못 보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내가 눈에 띄지 않으마. 제발 이민만은. 아니요. 이 땅에 있는 이상 마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아야, 엄마 선택에 따라줄 거지? 응, 엄마.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도 뭣도 아니잖아요. 그만 나가주세요. 여기 가족 외 출입 금지예요. 내가 미친년이다. 미안하다, 재승아. 아가. 그리고 경아야, 미안하다. 그리고는 제가 할머니와 큰아빠를 내쫓았어요. 병원문 밖에서도 울며 미안하다고 연신 외쳐대었지만 얼굴조차 보아주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희 세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머니와 큰아빠는 더 이상 왕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의 연이 쉽게 끊어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엄마의 건강을 추스르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어요. 엄마는 장시간 병원에 있느라 몸이 굳어 재활을 했고 저와 아빠는 간호가 끝나면 이민을 준비했죠.
할아버지로 인한 할머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콤플렉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지경까지 되었으니까요. 아빠도 지금은 할머니를 엄마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2달이 흐른 지금 재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민 가는 공항에서 이렇게 사연으로 남깁니다. 정말로 다시금 외면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면을 쫓기보다 아름다운 내면을 바라보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시길 바랄게요.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보다 저희가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제껏 못 누렸던 엄마의 삶의 자유를 선물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